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TS 지금 현재 버전을 4.18.0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더도 되고요, 지우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git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냥 클로즈만 할게요, 저는. 자, 이 상태 그대로 갈 건데, 요거 서버스 있죠?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서버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다른 거 하나를 킬 겁니다. 윈도우에 쇼뷰, 여기에는 없어서 아더로 갈 거고요. 여기다가 부트라고만 입력을 해도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애가 하나 나와요. 사실 얘는 맨 처음에 STS 딱 설치하고 들어왔을 때 이쪽 서버스가 있던 이 자리에 들어있던 애예요. 근데 우리가 얘를 지우고 쓰다가 지금 이제 다시 키는 겁니다. 그럼 딱 이 자리에 만들어줘요, 부트 대시보드. 그리고 우리가 뭐 설치할 거, JSP 같은 거 쓰기 위해서 설치할 거나 뭐 ME 설정 이런 것들은 다 해놨었으니까 그런 거는 또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갈 거라 저 톰캣 이거 그냥 지울 거예요. 저는 지금 톰캣을 지웁니다. 이거 Shift 딜리트로 지웠기 때문에 휴지통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휴지통이 여기가 없겠구나. 오늘 2개 더 있어요. 휴지통에 보면은 제가 지운 톰캣은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A로 시작하는 거 여기밖에 없는데 아파치 톰캣 없죠? 저는 진짜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이 상태인데 분명히 저는 스프링부트가 찐 웹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애초에 시작부터 톰캣을 지우고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톰캣을 왜 지웠을까요? 그러니까 왜 필요가 없을까요? 톰캣을 지웠죠? 근데 저는 톰캣을 쓸 거예요. 어떻게? 지웠는데? 스프링부트를 적용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스프링부트 안에는 내장 톰캣이 있다. 알아서 내가 프로젝트만 만들면 해당 프로젝트를 돌려줄, 구동시켜줄 웹서버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 웹서버가 여기에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 친구를 먼저 꺼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로컬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따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하나가 생겨날 거예요. 이 내장 톰캣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상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하면서 했던 방식은 이제 약간 옛날 방식, 완전 웹 초기 방식으로 웹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스프링부트를 적용을 할 건데 이제 스프링부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코드를 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부트를 진짜로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스프링은 다 들어봤죠? 스프링이 뭔지 아시나요? 예, 이거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봄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스프링은 그 단어로서의 그 봄이 아니라
얘는 프레임워크예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도대체 뭘까요? 구조? 약간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거 뭐라 그래요? 자바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서 간단히 스프링이라고도 하고 동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게 어렵지 않게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압축시켜서.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꿔볼 건데, 자, 얘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전반적인 내용 틀을 잡아줄 뼈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지금 이 말이 방금 전에 여기서 본 말보다 좀 더 쉽게 압축이 되어 있는 표현인데, 자, 이걸 이해하려면 약간 과거로 잠깐 갔다 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스프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얘라는 스프링이라는 존재가 없었을 때 웹 개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프링이라는 게 우리 개발 시장에 자리매김하기 전에, 얘가 애초에 탄생하기도 전에 그 전 사람들은 도대체 웹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응? 스플릿으로? 자, 우리가 좀 전까지 하던 JSP 아티클 매니저 있죠? 이 방식이었어요. JSP에 스크립트를 써가며 자바 서블릿 만들어가며 DB랑 통신해가며 스프링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 방식을 썼습니다. 우리가 1교시까지 했던 방식. 웹 서블릿이 지원하는 이 기능을 토대로 만드는 것. 얘는 보시면 서블릿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톰캣이 없어져서 그래요. 톰캣이 없으면 이런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뭐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나 뭐 세션이나 이런 친구들, 여기서 다 뭐라고 하고 있죠. 그쵸? 이 친구들은 서버에서 제공받는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톰캣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얘를 구동시킬 수 없어요. 다시 설치하지 않는 이상. 서버에서 이런 기술들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걸 자바로 풀어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고, 그 코드를 작성할 때 JSP를 같이 쓰는 거고, 서로 통신을 하게끔 둬서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존의 웹 개발 방식이었어요. 자, 근데 이 서블릿 방식은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많습니다. 뭐가 불편하냐? 우리 요청 주소, 요청 매핑 주소 하나당 서블릿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기능이 하나의 웹을 구성하려면 기능이 못해도 수십 수백 가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기능이라기보다는 이 요청 주소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게 수십 수백 가지가 될 텐데, 그럼 서블릿 파일도 수십 수백 개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냥 화면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do write 같은 거, 게시물이 작성되었습니다 알림창 하나 보여주고 돌아가게 하는 거, 이런 애들은 화면은 없어도 돼요. JSP는 없어도 되는데 서블릿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서블릿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았던 거예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얘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뭐 자바도 그렇고 다 사람 손으로 만든 거지만, 웹 개발을 한참 하다가 이거 너무 불편하다, 좀 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 보자 라고 만든 게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검색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오픈소스가 뭐예요?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만들어서 너도 나도 이거 같이 쓰자 라고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플랫폼을 위한, 이게 그냥 자바를 사용할 때, 자바로 웹 개발을 할 때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친구를 오픈소스로 제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프링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돼? 힘든데? 근데 스프링을 사용해서 웹을 만들어내는 걸 옆에서 한번 지켜보니까 야, 이건 써야 돼 가 된 거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기능들, 우리가 웹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팅들,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애예요. 알아서. 그래서 웹 개발할 때 필요한 전반적인 틀, 이런 거를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검색을 하면은 항상 거의 세트처럼 나오는 얘기가 이가브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얘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얘는 별거 없어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약간 전자정보, 이거 뜻이 뭐 같아요? 전자정보. 자, 프레임워크는 동일한 얘기니까 둘 다 비슷한 뼈대 역할을 할 건데, 전자정보. 자, 스프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웹 개발자들이 너도 나도 스프링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 사업도 옛날엔 다 스프링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이가브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얘는 뭐 보고 만들었겠어요? 이거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들 그 SI로 나가시면 SI 취업하면 거의 열에 여덟은 이거 쓸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얘기 처음 나왔죠? 이가브 프레임워크라는 거. 열에 여덟은 이거 쓴다는데 왜 우린 이거 안 배우고 스프링 배워요? 심지어 우린 스프링도 아니고 스프링 부트예요. 왜 우리는 이거 배워요? 이거 얘 보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실제로 얘가 범위가 더 커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얘가 이가브보다 조금 더 앞서 있어요. 왜냐면 얘는 스프링에서 나와야 그걸 보고 따라가요. 그 스프링이 앞서 있는 거죠. 우린 스프링만 할 줄 알면 이가브 그냥 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스프링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더 간단해요. 스프링에서 더 발전한 단계다. 약간 성능이 기존 스프링보다 더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 부트가. 그러면 이가부는 스프링 보고 만드는데 스프링 부트랑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안 다릅니다. 이가부도 스프링 부트를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예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이라고 해서 이가부 프레임워크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개발 환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런 가이드를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아니었나? 어디에 나오는데? 아, 버전. 보통 컴포넌트? 아니야. 이거 말고. 아, 여기 있겠다. 이거밖에 안 써있어?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어쨌든 이가브 프레임워크가 이가브 프레임워크 안에도 스프링 부트가 내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부트를 배워야 실제로 요즘 개발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이가브든 스프링이든 스프링 부트든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웹을 개발을 할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엄청 편한 일들을 해준다고는 해도 사실상 설정해야 되는 것들 이게 은근히 많거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도 우리가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설정해야 되는 파일들이 되게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은 빈이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스프링에서 얘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좀 많은 것들을 해주고 이런 역할 처리가 되는 건데 그 베이스가 빈부터 시작이에요. 빈. 얘는 하나의 일종의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빈에 대해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것마저도 알아서 해줘요. 스프링 부트는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이런 빈 같은 것들 이 빈 객체를 우리가 팩토리로 만들어서 뭐 설정하고 또 이거 매칭해주고 진짜 할 거 많거든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다. 얘는 그냥 어노테이션 하나 달면 끝. 어노테이션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노테이션을 봤던 건 이런 거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어노테이션이거든요. 골뱅이로 달리는 거. 그리고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이런 거 있었네요. 골뱅이 달리는 거. 어노테이션. 자, 스프링 부트는 이런 어노테이션만 달면 설정 끝. 알아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알아서 다 해줘요. 이게 스프링 부트.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없다. 우리는 스프링 부트 배우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이든 스프링 부트든 이가부건 상관없이 어차피 이 개념은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셋 중에 뭐가 됐든 좋아요.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 얘기가 항상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나와요. IOC랑 DI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풀네임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 간단한 설명조차도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애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얘는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는 애고요. 얘는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애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알 겁니다. 의존성 주입은 뭐냐? 얘는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할 때 A 클래스라는 애가 있고 B 클래스라는 애가 있을 때 B 안에서 A 클래스를 객체화시켜서 뭔가를 사용해야 될 때 그럼 우리 B 클래스 안에서 뭐 했어요? A 타입으로 변수 만들어서 new A 객체 만들어야 되죠. 이거 안 하면 A한테 있는 거 못 쓰잖아요. 이거 안 하려면 스태틱 붙여야 되는데 그럼 정적으로 할당하는 거니까 애초에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메모리 할당 받을 거고 그럼 모든 걸 다 이렇게 스태틱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럼 우리가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서 쓸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객체를 찍어냈어야만 하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객체 만들고 서비스에서 DAO 객체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멤버 컨트롤러에서 아티클 서비스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거 이러면은 서로 다른 객체니까 그거 공통으로 묶자고 컨테이너라는 창고도 하나 만들었고 그 창고 안에다가 스태틱으로 객체들 다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했었죠. 서로 생성자들끼리 객체 만드는 거 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작업을 했었어요. 자, 이런 거 스프링부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객체를 만들지 않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게 의존성 주입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객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는 객체가 있는가 하면
스프링이 알아서 의존성을 주입시켜줘서 우리가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의존성 주입에는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필드 주입, 그리고 생성자 주입, 그리고 세터 메서드 주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필드. 여러분들은 필드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역 변수. 검색해보면은 뭐 멤버 변수다, 뭐 전역 변수다, 클래스 변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역 변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필드 주입이다. 그럼 전역 변수로 의존성을 주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실무에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웹 개발은 필드 주입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편하거든요. 실제로 변수 하나 전역 변수로 만들고 그냥 어노테이션 하나 달면 끝났어요. 너무 편하죠. 근데 너무 편한 만큼 얘가 뒤에서 일 처리하다가 꼬일 때가 생겼어요. 왜냐면 필드라는 건 전역 변수잖아요. 이 변수들끼리 알아서 뒤에서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변수가 만들어지고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변수에 와서 담기는 과정 동안 이게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존성이 주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얘가 혼란스럽기 시작해서 한 번씩 삑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필드 주입이 안전하지 못하다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발자들이 얘를 안 쓰기로 했어요. 안 쓰기로 했다기보다는 암묵적으로 그냥 위험한 거 굳이 써야 돼? 가 된 거죠. 그럼 이제 필드 주입 하나는 논외가 됐고요. 두 개 남았네요. 얘는 뭐겠어요? 이 생성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스트럭터. 그거 맞습니다. 그 생성자예요. 그럼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하겠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럼 세터 메서드 주입은 뭐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객체지향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중에 캡슐화라고 아시나요? 객체, 뭐 추상화, 캡슐화, 다형성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캡슐화. 이 캡슐화는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내 데이터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데이터의 변질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특징이 캡슐화였는데 그 캡슐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방식이 게터 세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JDBC 아티클 매니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DTO 만들어놨던 거 보시면은 이 변수들 다 퍼블릭이죠. 얘네가 퍼블릭인 이유가 뭐예요? 이 변수들을 밖에서 써야 됐기 때문에 퍼블릭이지 않나요? 이거? 퍼블릭이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서 이 변수들을 못 갖다 쓰니까 쓰려고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캡슐화를 지키지 않고 있는 코딩입니다. 이걸 만약 캡슐화를 지킬 거였으면 여기는 싹 다 프라이빗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얘가 프라이빗으로 되면 당장 여기서 빨간 에러 났죠. 저런 변수를 갖다 쓸 수 없게 돼버린 거니까. 이런 거. 자, 그러면 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 놓을 거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게터 세터를 만들어야 돼요. 게터 세터는 뭐냐? 얘는 잠깐 주석을 걸면 뭐라고 하겠지? 자,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이겁니다. 자, 우리 컬럼 ID, REC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멤버 ID, 타이틀, 바디, 뷰 카운트, 라이터 네임까지 있는데 보시면 get ID, set ID, get REC 데이트, set REC 데이트, get update date, set update date. 그러니까 get과 set 메서드를 각각 변수 하나당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get member ID, set member ID 쭉 다 만들어요. 라이터 네임까지. 게시하는 거 뭐예요? 밖에서 누군가, 얘는 퍼블릭이죠. 밖에서 누군가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자리에 뭐 남겨요? 라이터 네임 남기겠다. 그러면
이 변수를 직접 가져다 쓰는 건 안 되겠지만 저 메서드를 사용하면 얘가 갖고 있는 값은 반환받을 수 있겠네요. 이게 캡슐화예요. 얘가 프라이빗이어서 직접 얘한테 접근해서 값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필요할 때 이런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꺼냈을 수 있다. 그럼 얘를 값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set 매개변수 하나 받아올 거고 받아온 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값을 덮어 씌우니까 그러니까 값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럴 거면 파이널로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유동적인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값을 바꾸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때 직접 접근해서 아예 값을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메서드를 통해 값을 전달받아서 바꾸겠다. 이게 캡슐화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캡슐화를 제대로 지킬 거면은 이 getter setter를 사용을 했어야만 해요. 자, 그때 사용하는 setter 메서드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setter 메서드도 이 setter랑 같은 역할이에요. 의존성을 주입할 때 이런 setter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메서드 안에서 의존성을 주입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특정 상황일 때 이 setter 메서드로 주입을 해야 효율이 좋은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존성 주입에 관련해서 생성자를 통해 의존성을 주입을 하게 될 거다. 이건 실제로 하면서 이게 이거예요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어의 역전, 얘는 뭘까요? 얘 별거 없어요. 지금 객체를 누가 만들어 준다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개발자가 했어야 되는 일들을 스프링이 알아서 해주고 있죠. 객체 만드는 거. 그럼 그 객체를 누가 제어했다라는 거예요? 스프링이. 그래서 제어의 역전이에요. 개발자가 아니라 스프링이 관리한다. 결국 이 두 개가 세트로 묶일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죠. 의존성을 주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프링이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부터 이미 제어가 역전된 거예요. 스프링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IOC랑 DI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일단 해주시고 얘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사실 뭐 안 돌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스프링 부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일단 화면 보시고 제가 시간 드리면 그때 하세요. 화면 보면서 따라 하려고 하면 분명히 놓쳐요. 일단 화면 먼저 보시고 시간 드릴 거니까 그때 따라 하시는 걸로.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 한번 클릭해 준 다음에 컨트롤 N 해서 이 자리에다가 스타터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따라 하세요. 자, 우리가 이거 하기 직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처음으로 이제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던 거고,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의 왼쪽 상단에 지구 모양 같은 구슬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었고, 근데 지금은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New Spring Starter Project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네임은 데모로 그냥 둘 거고요. 이 데모는 그냥 별 뜻 없어요. 연습용. 그냥 약간 더미 이런 느낌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얘는 그냥 둘 거고, 여기 좀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딱 만들려고 맨 처음 실행을 시키면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케이션은 당연히 본인 워크스페이스 경로로 잡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만큼은 아마 동일할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만들려고 한다면. 자, 근데 여기서 타입부터 하나씩 볼게요. 그래들, 그루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들, 코틀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메이븐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그래들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메이븐은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이거? 우리 MySQL 커넥터 J 다운받으려고 들어갔던 사이트가 메이븐 레파지토리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검색하고 들어가면 사이트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왔었고, 기억나시죠 이제? 여기에 MySQL 검색하면 커넥터 J가 나왔었고, 얘를 누르고 들어가서 버전 누르고 들어가서 자르 파일을 받았었죠. 이걸 JDBC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했던 방식이죠. 이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사이트의 근원,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이 친구, 우리가 들어봤던 이 친구, 우리는 얘를 사용할 겁니다. 자, 메이븐이랑 그래들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 그룹이랑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아시나요? 얘네도 이제 새로 쌓여진, 새로 만들어진 이제 언어 느낌인 건데, 베이스는 자바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 이런 거 쓰면은 이 언어 배워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메이븐 할 거예요. 그리고 SI권에서 그래드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 대부분은 메이븐을 쓰고 있어요. 옛날부터 써오던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메이븐을 쓸 거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패키징이라고 있습니다. 메이븐이 그래들보다 먼저 사용이 되던 거고, 그래들이 그 이후에 나온 거긴 한데 둘 다 좋아요. 근데 그래들을 써본 사람들은 그래들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우리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실무 나가면 메이븐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메이븐 할 거고, 자, 옆에 있는 패키징, 기본 자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와르로 바꿀 겁니다. 근데 이 자르랑 와르가, 자르는 본 적 있죠? 방금 전에도 제가 여기서 우리는 자르를 받았었어요 라고 했어요. 이 자르 뭐였어요? 그냥 압축 파일. 그러니까 내가 내 코드를 어떻게 압축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확장자, 형식에 대한 얘기예요. 자르랑 와르는. 근데 자, 원래 이 스프링 부트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 프로젝트 코드를 이 패키징도 해주는 애거든요. 압축으로 또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하는 친구인데, 얘가 무조건 와르로 코드를 만들어야만, 와르로 압축을 해야만 서버에 배포가 가능했어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자르로 압축을 해도 배포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와르로 할 거예요. 기존에도 와르로 쓰고 있었고, 실무에 나가셔도 와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르로 할 거다. 둘 다 그냥 압축 형태에 따른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자르랑 와르는 약간 이제 보통 옛날엔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어요. 뭐냐면 자르는 단일 프로그램?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단일적인 것. 와르는 복합적인 것.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넥터 J도 와르로 받은 게 아니라 자르로 받았잖아요. 커넥터 J 역할만 하는 그 모듈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르로는 배포를 할 수 없었지만 스프링 부트부터는 그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근데 우리는 그냥 와르 쓸 거다 라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 랭귀지 열어보시면 자바, 커틀린, 그룹이 있는데 우린 자바 써야겠죠? 자, 버전 20, 17, 11, 8 있어요. 안 건드리면 17로 되어 있을 건데 그냥 17로 둘 거예요. 저는 딱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9버전 중에 다른 버전들은 왜 없는지 제가 정확히 이유를 몰라요. 근데 8 밑으로는 스프링 부트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스프링 부트를 쓸 거다 하면은 자바 버전은 8 이상 넘어가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17 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티팩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그룹은 약간 형태가 어때요? 네? 자, 이거는 네, 그렇죠. 우리 그 기존에 프로젝트 딱 만들면 패키징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이런 거 얘기 드린 적 있었죠. 만약에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서비스 도메인이 이거였다면 보통 패키징은 뭐 이렇게 쭉 간다.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들어있는 거고 이 이그젬플 예시잖아요. 예시다. 그리고 아티팩트는 프로젝트 네임과 동일하게 가면 됩니다. 안 그래도 되긴 할 텐데 그냥 동일하게 가는 게 좋아요. 굳이 이걸 바꿔서 이상한 현상을 마주할 가능성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패키징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근데 보시면 실질적인 패키징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패키지고 여기도 패키징이죠. 근데 이거랑 이거는 아예 다른 의미입니다. 얘는 우리 코드 파일을 분리하는 이런 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를 압축하는 그 패키징을 말하는 거니까 똑같은 단어여도 다른 뜻이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 했던 뭐 com.koreait. am.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런 거 넣는 곳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그룹 더하기 아티팩트 들어가 있죠. 여기가 com example.demo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룹을 여기를 코리아 IT로 바꿨다. 그리고 얘를 데모로 안 할 거다. 만약에 뭐 테스트로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거 맞춰주면 된다. 지금은 따로 안 건드릴 거고 그냥 원래대로 둘 겁니다. 안 들어가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버전이 있고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얘네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신경 아예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은 쭉 훑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넥스트. 여기 체크박스는 누르는 거 아니에요.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넥스트. 자, 그러면 New Spring Starter Project Dependencies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Dependencies가 뭘까요? Dependency 뜻이 의존이에요. 의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존성 주입, 거기서 나오던 의존, 그 뜻과 거의 동일한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였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 객체화를 해서 써야 되는 것들을 그 스프링이 해주는 그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여기서 말하는 디펜던시, 얘도 의존이잖아요. 여기서도 의존성 주입이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 창 띄워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MySQL 커넥터 J라는 걸 쓰기 위해 얘를 자료 파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라이브러리 이거 폴더 하나 만든 다음에 넣어놓고 add build pass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add build pass 그랬더니 얘가 생겼죠. 이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MySQL 커넥터 J를 쓸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쵸? 자, 이제부터는 이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을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이 dependency라고 하는 태그로 시작되는 이 부분, 얘를 복사해 갖고 오면 돼요. 복사해서 우리 프로젝트 그 파일 중에 home.xml이라는 파일이 알아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안에다가 붙여넣기만 해주면 프로젝트가 빌딩 될 때 알아서 설치해요. 이것도 의존성 주입에 대한 얘기예요. 스프링이 이 내용만 넣어주면 스프링이 알아서 필요한 것들 다 세팅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던 이 화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의존성들을 클릭 한 번만으로 알아서 설치하게끔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3개를 받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스프링을 치죠.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 뭡니까? 밑에 있구나. 그러면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 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맨 위에 두 번째 여기 있을 겁니다. 클릭. 그럼 이쪽 옆에 셀렉티드가 나와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좀 많이 내려가야 되겠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휠을 마지막까지 내리니까 여기 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스프링 웹 얘를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랑 스프링 웹 이 두 가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다시 할 겁니다. 롬복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롬복 얘도 체크해주면 됩니다. 우린 이렇게 3가지를 먼저 기본으로 내장시킬 건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 약간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롬복은 사실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롬복을 이제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터 세터 만드는 방식 있죠. 제가 직접 타이핑한 건 아니었고 어떤 단축키 같은 거 몇 번 누르더니 알아서 만들어주긴 했어요. 근데 그런 클릭조차도 하기 싫어요. 우리는 이 롬복이라는 애가 그걸 다 대신해 줄 겁니다. 게터 세터 만들어 놓으면은 DTO나 VO 안에 실제로 get 메서드, set 메서드가 쭉 나열이 됐죠. 얘네가 길어요. 코드가 지저분해져요. 근데 우리 화면에 안 보이게끔 속에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롬복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3개 받을 거고, 자, 여기 좀 중요합니다. 스프링 부트 버전 알아서 3.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1, 2.7.12로 내려갈 거예요. 이게 왜냐면 3.0 이상부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JSTL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나? 이거 JSP 안에서 자바 문법 쓸 때 우리 스크립트릿 썼잖아요. 근데 스크립트릿이 꽉 열고 퍼센트 달고 이거 상당히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 JSTL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되게 편하게 그냥 태그 쓰듯이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게끔 하는 친구인데 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스프링 부트 3.0.0 위부터는 얘를 제공해주는 그 베이스가 좀 달라졌어요. 원래는 기존에 이 밑에 버전까지는 자바 X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았었는데 3.0.0 이상부터는 자바 X가 아니라 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 수업에서 3.0.0 버전을 쓰는데 이 자카르타에서 제공하는 JST를 적용했는데 얘가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굳이 그런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버전을 내려서 쓰는 겁니다. 버전을 내렸다고 해서 막 기능적으로 엄청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를 3점대 이상으로 만드셨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제 코드를 그냥 그대로 긁어갔을 때 정상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7.12 버전으로 내릴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피니쉬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도 피니쉬. 그럼 여기 우측 하단에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걸 좀 기다려주면 돼요. 그럼 다 끝나면 여기에 데모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의 왼쪽 상단 보면 뭐 써있어요? M 써있죠. 이게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웹은 지구 모양이 있었고 자바는 없고 메이븐은 M이 써있다. 이런 그냥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따가 프로젝트 만들면은 요 밑에 부트 대시보드에 뭐 하나 생길 거예요 했는데 로컬 밑에 옆에 화살표 생겼네요. 눌러보시면 우리 프로젝트 이름으로 밑에 뭐 하나가 생겼어요. 얘가 현재 우리가 만든 데모 프로젝트를 다 구동시켜줄 웹서버입니다. 우리가 그 JSP에서는 실제로 톰캣을 연결해서 서버를 우리가 따로 세팅을 해야 됐고 프로젝트랑 연결도 해야 됐고 그리고 나서 서버도 구동을 우리가 했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는 알아서 만들어준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때보다 뭐가 더 많아요. 그 중에서 자, 이제 잘 보세요. 소스 폴더 src 소스 폴더 src가 하나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걸로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오네. 아, 하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자, 우리 웹 프로젝트에서 src가 두 개 있었어요. 위아래로 하나씩 있었죠. 얘는 소스 폴더, 자바나 이런 클래스 파일 들어가는 곳이었고 얘는 JSP나 이런 JS 파일들 이런 거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자, 얘도 비슷합니다. src 메인 자바, 여기는 당연히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src 메인 리소시스라고 하는 얘는 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src 테스트 자바,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에는 JUni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구동하기 전에 테스트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 얘네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타겟, 얘네들은 쳐다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리할 곳이 아닙니다. 이 밑에 있는 이 타겟 또한 마찬가지. 그럼 이 밑에 있는 src 얘는 뭐겠어요? 얘 똑같아요. JSP 파일 들어갈 거, JSP나 JS 파일 같은 거 들어갈 거. 밑에 help.md 몰라도 되고요. mvnw 몰라도 되고요. mvnw cmd 몰라도 돼요. 단 지우면 안 돼요. 몰라도 되는 거지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몰라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home.xml 얘는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열었을 때 만약에 저처럼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쪽 하단에 있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고 봐야 되는 건 이쪽이니까. 여기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부트로 이제 2.7.12 버전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의 그룹 아이디는 이거고 아키텍트는 이거고 내 프로젝트 네임은 이거고 난 와르로 패키징 할 거고 우리 처음에 만들 때 세팅했던 거 여기 다 들어와 있죠. 그렇다는 얘기 뭐겠어요? 처음에 만들었다고 수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좀 신중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바는 17 쓰고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 스프링부트 스타터 웹, 스프링부트 데브 툴스, 프로젝트 롬복, 얘네 뭐예요? 이거 3개. 우리가 아까 골라준 3개죠. 우리가 그 스프링부트 데브 툴스라고 하는 거 받았고, 스프링 웹 받았고, 그 다음 롬복 받았잖아요. 얘가 스프링 웹, 얘가 부트 데브 툴스, 얘가 롬복. 이렇게 폼에 추가해주면 된다. 근데 그 추가마저도 우리가 UI를 가지고 편하게 선택해서 고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구해요? 그냥 메이블 레파시토리 가서 검색해서 구해오면 돼요. 여기 가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
뭐 스타터 톰캣, 이게 이제 내장 톰캣,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알아서 붙여주는 내장 톰캣. 그리고 여기 테스트는 아까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던 그 테스트 만들어 준 거고요. 이렇게 폼.xml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src main 자바. 그럼 안에 com example 데모 패키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패키지가 들어있을 거고, 얘를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제 막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뿐인데 클래스가 2개 존재해요. 둘 다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 데모 어플리케이션에 뭐 들어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는 친구 아닌가요? 오랜만에 보는 메인 메서드죠. 자,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현재 우리 프로젝트를 구동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하고 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돌린다는 거죠. 지우면 안 돼요. 그리고 얘 이름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인 이유는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데모라서 그래요.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이 테스트였다, 그럼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친구예요. 얘네들은 절대로 필요한 애들이니까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얘네를 건드리지 않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거, 얘가 실행이 돼야 이 밑으로 있는 애들을, 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을 얘가 실행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자, 저는 지금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어떤 위상에 만들었죠?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랑 비교를 해보세요. 위상을. 어때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데모 어플리케이션은 com.example.demo 밑에 있는 클래스고, 제가 만든 테스트는 com.example에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테스트. 그럼 얘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 메인 메서드 넣어놓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시키면은 돌리긴 돌려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구동하는 웹 구동이 아니잖아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거나 패키지 구조를 쌓아 나갈 때 무조건 이 밑에 위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혹은 동일 위상이거나 절대 얘보다 상위 위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잘못 만드시고 선생님 저는 실행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본적인 얘기는 좀 했고, 뭔가 실습이 아니고 자꾸 설명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지루했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야 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